김기봉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정공명 씨가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기봉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정공명에 의해서 김기봉을 소개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정공명은 그때 무슨 뭐 이 일을 자기가 중간에서 하면서 뭔가를 요구한 건 없었나요? 요구한 건 없었는데, 네네. 제가 이게 워낙 그 그림이 크게 그려지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일을 성사시켰을 경우에, 네. 이러한 커미션은 제가 제공을 하겠다. 네네네. 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게 100억씩 이제. 예, 100억. 예. 그러면은 정공명한테 100억, 그리고 김기봉한테 100억. 예, 이렇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얘기네요. 나중에 이제 꽃비연 방송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300억을 요구했던 거죠. 그 사람은. 네, 2023년. 아,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군요. 20년에서 네. 23년까지. 자, 그럼 20년도에 8월이라 그랬나요? 그것이 건네진 게 책자는 여름쯤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6, 7, 8월 이 정도였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공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김기봉과 이것이 좀 빨리 좀 어떻게 진행될 것처럼 얘기를 했나요? 확신을 좀 줬나요? 그 당시에 그 산에 왔다 갔다는 거 네네. 전달받고. 누가 왔다 갔다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TF팀이 왔다 갔다. 아, S기업에 같이 갔다. 예. 아, S기업에 이제 TF팀이 네, 함께 왔다 갔고. 왔다 갔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 VIP가 바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VIP가 그래서 온다. 제가 네. 느닷없이 너무 돌발적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가 추석 직전이고 사람들이 많이 벌초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인부를 구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추가 비용까지 제공하면서 산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서 바로 후에 깎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김기봉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자기가 S기업의 TF팀이 이제 왔다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VIP가 온다. 그러니까, 벌초를 하신 거네요. 네. 웃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요, 네. 그랬는데, 그 깎은 날, 새벽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깎았는데 이제 새벽에 왔다 갔다. 네.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헬기를 타고 왔다 그럽니까? 예.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일찍 왔다 갔는데 이제 헬기 타고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눈에 안 띄게 이제 헬기 타고 왔다. 네. 야,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일이 빨리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막 진척이 된 겁니까? 아니요, 시간은 한 2, 3개월 정도 지나갔던 것 같고. 2, 3개월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에 왔다 가고 VIP가 왔다 가면서 VIP가 매우 흡족해 한다. 네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정공명이 또 저한테 전달해 줬고, 제가 직접 김기봉이라는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 김태원과의 녹취록을 보면은 친구가 김기봉이를 말하는 거죠. 친구가 이제 김태원이 말하기를 친구가 VIP가 왔다 갔고 TF팀이 왔다 갔고 헬기 타고 와서 아주 흡족해한다. 이게 다 녹취가 돼 있어. 그러니까 김기봉이 이건 인정을 하죠. 내가 말은 한 건 맞지만 사실은 아니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네, 여기까지 아주 굉장히 팩트로 우리가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추석 직전이었어요. 2020년 추석 직전. 네네네. 너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느닷없이 이런 결론이 났고 가격도 이제 결론이 난 상태에서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상태로 대기 상태로 있었어요. 그 아주 흡족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1조까지 매겨지게 되는 거네요. 예, 이미 결정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전국명 녹취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 2천, 뭐 4천, 6천 그러다가 이제 1조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양쪽에서 다 확인한 거죠. 전국명하고 김기봉한테. 네네네. 그때 당시에도 네. 저는 이제 이 어떤 그 자리에 대한 그 가치는 섣부르게 인간이 함부로 매길 수는 없는데 충분히 그 자리를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허락하는 그런 대상은 어떤 그 준비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가치에 대해서 뭐 처음에 뭐 2천, 3천 하다가 5천을 부르니 너무 쉽게 오케이 하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 장을 질러라. 네. 그것을 가져가도 거기에 대한 그 후에 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국명하고 김기봉한테 같이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서로가 이제 생각이 맞아진 거죠. 어저께 그 녹취록에서도 김기봉이가 그러잖아요. 한 장.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인정이 된 거고 상대 기업에서도 가치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9월 그러니까 8월 추석 전이니까 양력으로는 9월 중순 이전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S기업의 회장님이 10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2020년 이제 10월 그때 돌아가셨고, 네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저는 알지 못했는데 그때가 아마 일요일 날이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공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정우명 씨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김기봉한테. 근데 스피커폰으로 딱 틀어서 같이 듣게 됐지, 옆에서. 근데 김기봉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생각보다 빨라지겠는걸? 그러면서 이건희가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엄청 그 흥분된 목소리?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은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전달을 하는 것을 제가 함께 들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다 알고 그 이후에 그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뭐 용인의 그 아지트로 회장님이 오라고 한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라고 한다. 그때 뭐 종종 회의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이 오 여사님하고 전국명이하고 김기봉이하고 서울에서 약속이 돼 있는데 김기봉이가 안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그쪽으로 턴이 된 거죠. 턴이 된 거군요. 약속이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안 오면서 턴이 되면서 이제 용인 아지트로 이 허경영이 이제 오라 그랬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허경영 씨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제 김기봉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군요. 그거는 전국명 씨도 그 부분까지는 서로 깊이 그 공감하고 공유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뭔가 의사 전달이 됐었어요. 그때까지.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종종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때서부터 뭔가 그 이제 연락이 서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차단이 돼 버렸군요. 네, 그렇군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 해에 겨울에 제가 하늘공에 갔었어요. 이제 상담 차원에서 이제 방학
직전이니까 제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마지막 시간에 갔으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제 뒤에. 네네. 근데 허경영에게 갔더니 네. 허경영이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땅 팔렸냐 아, 이렇게 근데 그게 하더라고요.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2020년 말쯤. 말쯤에. 네네네. 예. 그 땅 팔렸냐? 그래서 저는 좀 놀라기도 했었어요.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그 허경영도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직접 허경영과 경험한 얘기신데 허경영도 그렇죠, 알고 있었던 대화죠. 거네요, 내용이. 뭐 녹취록도 그렇죠. 보면은 저 김기봉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국명이 뭐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공짜로 가지고 와야지 뭐 이런 얘기가 둘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직접 허경영을 만났더니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저한테 그 땅 팔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머뭇머뭇거리니까 네. 내가 다 해봤다 팔았는데 그 자금은 네.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다시 한번요. 그게 지금 다 팔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면? 팔았고 네, 자기가 그 땅은 자금을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다 마련했다 하면서 슬쩍 이렇게 지나가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소리로. 네. 옆에 사람이 듣기가 힘들 정도로 저한테만 들리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땅 팔았냐? 그러면서 내가 다 팔았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네, 예. 네, 내가 다 팔았고. 내가 다 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놨다. 네, 팔아서 해놓고 팔아서 해놨다. 예. 네, 해놓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까지 마련했다. 예. 그럼 요 부분은 이제 허경영이 이제 요 얘기를 들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반드시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허경영 쪽에서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책자를 직접 갖다 준 적도 없고 네네. 그 땅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떤 가치나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허경영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자를 김기봉이 갖다 줬다라고 그때 얘기했다고 그런 녹취록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기 전에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를 받았다. 기업에 그 들어가기 전에 갖고 와서 에너지를 받았고 갔다 와서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걸 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김기봉이 정국명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죠. 정국명한테 들었고요. 네. 네네네. 어쨌든 이제 허경영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정국명과 김기봉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허경영이 이 책자를 보고는 굉장히 욕심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쉽게 노출을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딱 한 것만 존재하는 이런 땅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귀 간직하고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래왔었기 때문에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것을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제가 보는 그 사람의 어떤 한계점,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뭐, 이렇다 해서 저렇다 제가 평가받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몰래 감춰둔, 가슴 속에 숨겨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허경영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거라면, 하면서 엄청난 욕심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모든 계산이 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실제로 땅의 주인은 저지만 돈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글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땅 주인의 주장이시고, 그러면은 주장이 아니라 허경영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가 그 자리에서 대화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모든 걸 순서대로 완벽하게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허경영하고 굉장히 다툴 소지가 굉장히 크게 있네요. 굉장히 이거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입장을 분명히 들어봐야 할, 이번에 뭐 기자분들이 허경영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거, 아니면 돈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 저 오원복이라는 사람을 그 여자 미쳤어.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오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웠었어요. 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기꾼이구나. 저는 거기에서 아주 절실하게 제가 느꼈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기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뭐 어려워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에서. 예,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2020년도 후반기의 일인데, 네. 2022년도에 정몽룡과 김기봉 이야기의 전화 통화 내역에도 대기업은 이때가 휴가철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행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쪽 기업에서는 분명히 어떤 돈을 줄 때는 허경영을 보고 주지 않아요. 네. 땅을 보고 주었기 때문에 땅 문서가 넘어가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마치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땅 문서도 내놓고 갖다 기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는가 봐요. 그건 네. 대단한 착각이에요. 네. 저는 단지 이것이 성사가 됐을 때 하늘공에 뭐 약간의 어떤 기여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전적으로 허경영한테 갖다 바친 땅도 아니고 분명한 제 땅이고 네. 그리고 은밀한 거래를 했으면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정말로 충격을 받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어떻게 그 인감 증명서도 없이, 그리고 현재는 이 땅이 지금 이 땅 주인 명의로 그대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만화 같은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저 사람의 행동, 말, 네.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결과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문서는 네 앞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매개체, 거래를 할 때는 매개체가 필요하지요. 네. 근데 그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거금이 오고 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미 제 책자가 건네졌고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가격까지 결정이 됐고 그쪽에 VIP가 오케이 했고 이 모든 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 허경영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 이것은 이런 시나리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내 허락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허경영의 사기 행각이 분명히 그 구간에 존재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베일에 가려놓는다. 일반 사람들은 허경영이 그 땅은 그 여자 앞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허경영은 제 땅을 팔았다고 말했잖아요. 돈도 자금도 전부 다 마련해 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는 그럼 허위 문서가 분명히 작성이 되지 않고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허위 문서, 그러면, 허위 문서가,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저의 도장, 플러스 그다음에 인감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됨을 저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산을 팔 때. 그래서 아 이것은 반드시 저들이 인감 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가 온다. 그리고 내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걸 다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비상이 걸린 게 2023년이죠. 제가 하늘공에 돈을 요구했던 것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돈이었죠? 하늘공에 그 투입됐던 제 걸 다시 돌려받으면서 그때 고소를 했었거든요. 아, 그게 뭐 백국명패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래서 백국명패 비용하고 뭐 축복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넣으셨거든요. 그 사기로 넣은 겁니까 이제? 내용 증명을 지시를 했는데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소장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수습을 하려고 송승권이라는 사람이 네. 그 오영섭 씨한테 전화를 직접 한 거예요. 네. 장본인인 저를 제외하고 오영섭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좀 해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오영섭 씨는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처음에는. 직접 하면 되는데. 그리고 송승권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에 개입한다는 건 조금 부담을 주는 일이잖아요. 직접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꼭 부탁을 하고 쿨하게 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그 내용과 함께 의사 전달이 됐고 이제 잠깐 그 구간에서 이제 오영섭 씨는 일종의 이제 전달자의 입장이 된 거죠. 중간에서. 근데 그때 고소 취하를 하는데 고소 취하장을 송승권 씨가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인지착오로 인하여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착오로 인하여 고소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이것들 봐라. 여기서 또 장난을 치네. 나를 호구로 아는구나. 네가 올 걸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은근슬쩍 거기다 인지착오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엮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런 돈을 그냥 나한테 꿀꺽 삼켜 먹으라고? 나는 정당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사람인데 거기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나 뒤통수 또 때리려고?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 저기 고소 취하서도 다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차적 관계는 돈이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끝난 거잖아요. 그 사건은. 그죠? 그런데 저들은 불발이 된 거예요. 목적 달성을 못한 거예요. 인감증명서를 저한테 빼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고 그냥 신분증 사본만 내면 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요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확신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에 보니까 송승건이 이제 국가혁명당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송승건이 이제 허경영 최측근으로서 그 오영섭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환불을 해주게 되면은 몇 프로 떼고 무슨 세금인지 뭔지 이렇게 떼고 준다 그랬는데 이때 100% 그리고 알파까지 줬다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송승건은 이 거래에 있어서 매끄럽게 원하는 게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쏜 거예요. 저걸 줘야 자기는 일단 뭔가를 그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요 관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또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라는 문자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 돈은 이제 100%를 주고 받았죠. 100%를 주고 세금도 떼지 않고 그리고 물어요.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이렇게 추가 비용도 좀 줬나요? 어떻습니까? 추가 비용은 이제 그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수고비를 생각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상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찰서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문자가 뜨는 거예요. 나는 어렵게 내가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고소 취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것도 또 장난을 치네. 그것이 여러 번 문자가 떴어요. 경찰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이런 문자 띄우지 말라고. 한번 끝난 일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게 됐냐고. 끝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까지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집으로 왔어요. 경찰관이.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끝났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그럼 어떤 놈이 이런 거 보냈냐? 제가 이제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저들이 필요한 게
인감증명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급하다. 공권력까지 투입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협박을 해서라도 빼내야 된다. 네. 이거였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실패하니까 네. 이제 오영섭님한테 또 다시 전화를 해서 네. 검사의 재수사 요청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네네. 내가 알아서 다 해놨다. 무마시켜 놨다. 네. 그러면 네가 네 손으로 하고 네가 작업을 해서 없앤 건가? 보이잖아요. 네. 작업에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네. 목적도 보이고 손도 보이고 그러나 이 사람은 2번에 걸쳐서 저한테 그렇게 강제로라도 뺏고 싶었던 네. 그 인감증명서를 못 가져간 거죠. 네.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무슨 뭐 대가 뭔가 좀 이렇게 감사의 표시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전달됐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네. 네. 약간 수상하네요. 이런 네. 과정에서 네. 그것을 오영섭님한테 또 해달라. 네. 라고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 네. 그거 아무 일도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놨다. 네. 제가 문제를 삼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제 입이 무섭거든. 무슨 말을 할지, 언제 폭탄을 터뜨릴지. 네. 무섭거든. 그리고 인감증명서 달라는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라는 그 녹취록은 이제 저희들이 확보가 됐고, 그렇지. 녹취록 있고, 네네. 그리고 고소 취하서를 송승건이가 작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네네. 작성해서 보내주고 거기다 사인만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소 취하서에 거기에 필요 서류가 추가 서류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저도 봤습니다. 네. 네. 자,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송승건 씨나 허경영 네. 씨는 반론 제기할 게 있으면 이제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땅 주인의 진술이에요. 내용이. 네. 계속 또 진행을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섣불리 이제부터는 모든 칼자루는 나한테 있고 너네들이 파는 것도 알고 돈이 온 것도 아는데 나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계속 골탕을 먹이고 있잖아요. 몇 년간. 네. 최소한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했더라면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허경영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 사람이 어려웠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면 그거는 제가 딱 덮기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김태원 씨를 만나가지고 허경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원복 나 몰라. 그리고 그냥 미친년이야. 정신병원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너는 지금부터는 모든 걸 내가 다 바쳐서 너의 모든 지금까지의 사기 행각 사이비 교주의 아주 치명적인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 땅 안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가 뿌리 뽑으마.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반드시 끌어내린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래? 나한테 돈을 이제는 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고 정신병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40년간 교직에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그 땅을 몰래 팔고도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모욕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교직에 계셨고 역사 선생님으로 계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가정적으로 이 풍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픈 사연이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풍수도 정말 이것은 인간의 길흉하복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할 마음으로 몇십 년간 그런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정말 꿈결같이 제가 만났던 그 자리에 이런 자리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건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네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허경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까지는 안 했고,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어느 자리에서도 내 땅이다, 내 돈이다, 네.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제 그저께 네네. 그 정성은의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그래, 너 더 이상 여기서 욕심내지 마. 너는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내가 국회에 공청회에 나가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 목적은 네가 말하는 폭탄 발언을 할까 봐서 정말 무서운 거다. 너한테는. 내가 폭탄 발언을 하는 순간 너는 그냥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내 땅을, 내 돈을, 너네는 지금 서로 욕심을 내서 나눠먹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한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허경영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액의 돈이 움직였으니까. 네. 그래서 가까이에서 측근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제 이름을 거론을 할게요. 네. 박형자 씨가 천씨라는 남자로 가장을 해서 5천억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지요. 네네네. 그 뭐 SBS에 보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김기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여자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김기봉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시작 지점에 있고 네. 끝나는 지점, 지금도 현재 거기에 바로 당국이 있으니 뺄래야 뺄 수 없는 바로 거기에 당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김기봉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치명적인 허 씨의 이 모든 그 행각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3장 내놔, 5장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기자들 불러서 폭로한다. 언론에 폭로한다고 하죠.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죠. 네. 그 다음에 김태원은 알고 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돈 욕심이 나서. 그러니까 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놔. 그 다음에 정성은 내가 하늘공 갈아엎는다. 핵폭탄 터트린다. 야, 이것들 봐라. 재미나네. 야, 21세기 이렇게 흥미진진한 정말로 시대의 사기극에 영화를 찍고 있는 지금 현재. 네. 근데 그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허경영 것이라면 누구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허경영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것은 땅에서 가져온 돈이에요. 땅 주인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저를 견제하고 늘 제가 정신병원에 다녔다, 뭐 정신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네. 지극히 정상적이며 양심적이며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 정말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저는 김기봉이가 뒤통수에 대고 2년 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서진이가 저가 빙의가 걸렸다고 얘기를 한대요. 최서진, 너는 네가 그 말을 함으로 해서 하늘에 천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이제 곧 느끼게 된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최서진 씨가 얘기를 했다. 누구한테 들었나요? 뭐 대전에 그 영성센터? 네. 그리고 이제 오영섭님한테도 그 여자 빙의가 걸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저급한 영혼들의 아주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게 삼류 중에 하류 중에 하류? 이들이 이런 전쟁을, 쩐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바로 이간기인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웃지요. 한 번쯤에도 생각하면 그래? 다 보이거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놈이 무슨 일을 할지 이를 다 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두가 발톱을 드러내니 너네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의 테두리 안에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네. 누구든 나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은 이미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김태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허경영은 이 총이라고 얘기하고 검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김태원은 가스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황이고, 그래서 이제 김태원은 이 부분을 100% 확신을 하고 이제 허경영을 3천억을 줄 테니 이 계약이 이제 마무리 짓게 해라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건 이제 정황으로 다 드러났고, 그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봉은 내가 말은 그렇게 다 했다, 정황은. 그런데 사실상은 아니다. 나는 S기업하고 관련도 맺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그리고 정공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공명. 그렇다면 네. 1차적으로는 정공명한테 사기를 친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동시에 네. 그분한테 사기를 친 건데 네. 어떤 목적이 있어야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네. 얻는 게 있어야 사기를 치죠. 네. 얻는 것이 없는데 사기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바꿨냐. 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어저께 그 녹취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돈을 누가 가졌는가가 중요해 그러잖아요. 네네. 돈을 누가 가졌느냐. 호씨가 가졌거든. 돈이 호씨한테 들어가기 전에는 오 여사는 굉장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김태원한테도 그들은 오 여사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돈이 호씨한테 있다는 걸 알고서부터는 완전히 저를 미친년이라고 하죠.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이거는. 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허경영 위치상. 네. 그 허경영 씨는 이제 이걸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S 기업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허경영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논산의 뭐 그 땅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오 여사님을 겨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이거가 뭐 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이러면서 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리어 김태원이가 권총을 들고 1,000억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 S기업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김태원이 속은 거다. 그 땅 주인한테 속은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허경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공론화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땅 주인으로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네. 저는 홍영경이를 보면 네. 참 웃음이 나와요. 저 사람이 정말 IQ가 2자리나 되나? 왜냐? 오원보기를 모른다면서 몰라야 맞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도 몰라야 맞는 거예요. 네. 그 땅의 위치, 가치, 이 모든 걸 몰라야 맞는 거예요. 나는 네. 2022년도에 떠나왔고, 네. 뭐 하늘 공간은 어떤 뭐 존재감도 없고, 네.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어떤 연휴에서든 잠시 발을 디뎠던 인연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깨끗하게 네.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제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네. 뭐냐? 반드시 내가 세상에 진실을 알리마. 네. 그것만이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과 역할이다. 이 땅에 온. 네. 왜? 그 땅 때문에, 네. 그 돈 때문에 검은 머리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서 네. 거대한 문어발 커넥션이 만들어졌고, 네. 아마도 그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이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일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김태원 같은 경우에는 정공명과 김기봉을 만나고 허경영까지 만났어요. 그렇죠? 네. 네, 허경영도 만나고 김기봉도 만나고 정공명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100% 확신을 가지고 막 허경영을 위협하고 허경영은 막 변호사법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공갈 협박하냐 막 이러고 정공명 입장은 지금 정공명을 뭐 최근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공명 입장은 뭡니까? 정공명 씨는 모든 걸 알죠. 네.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없었으면 네. 허경영이라는 존재는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네. 그리고 그 돈은 백공을 줘야 한다. 네. 그래야 세계 통일을 한다. 네. 그리고 그 돈은 나의 개인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다. 네. 이거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공명은 뭐 어쨌든 간에 이 허경영이 건국대학교를 팔아가지고 허경영 측이 이제 건국대학교를 팔아가지고 허경영도 그랬죠. 사실 건국대학교 교수가 뭐 가져온 논문이다 그러면서 그 논문이 불로유를 완전히 엄청나게 인정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불로유가 나중에 한 병에
1억씩 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자기한테 축복을 받으면 약효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S기업이라는 이 기업을 이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정공명은 지금 뭐 이 허경영을 뭐 단둘이 만났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이 김기봉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최종 발언은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이 실체가 있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이네요. 직접 개입을 했고 1조까지 결정이 된 걸 알고, 네. 어쨌든 대기업에서는 네. 모든 걸 다 가치를 인정을 했고, 네. 아주 흡족해 하니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기다려라 잠시. 네.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는 그 기업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함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또 다시 제가 항상 검증을 해요. 네. 2023년도 7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전화가 왔고, 네. 세 번, 6번에 온 거죠. 이제 문자도 오고. 네. 그런데 그때 허경영이 정공영을 불러서 그 땅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게 언제쯤입니까? 네. 2023년 7월쯤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네. 2020년에 이미 땅의 거래가 없었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스냐 노냐 단 1분이면 되는 그 말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라. 네. 질질 끌지 말고. 근데 2022년에 김기봉이가 8월 15일에 대기업은 휴가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2023년에 와서 굳이 허경영이가 어떻게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정공명한테 누구 앞으로 돼 있냐 2번씩이나 물어보느냐. 네. 왜 확인을 하죠? 자기하고 관계도 없고 나 오원복이를 알지도 못하고. 네. 관심이 그러면 없다면. 네네.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이 땅 주인 명의로 그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그 어떤 기업 입장에서 어떤 거대한 돈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여지껏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 이것을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그 방송국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사실은 기업의 입장도 있고 해서 네네.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그래요. 그렇겠죠.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네. 2023년도 1월에 송승건이가 급히 저한테 그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미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결론을 내는 것은 그쪽에서는 땅을 원했지. 네. 지금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는 거는 기업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업도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김태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녹취록에 보면은. 네. 이제 김태원의 주장이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S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이제 S기업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S기업에서도 뭐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테고, 이제 허경영은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이제 김태원의 녹취록을 보면 김태원은 100% 확신을 하고, 그리고 김기봉은 뭔가 돈을 언급하는 듯 하면서도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정공명이는 네네. 정공명이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천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거기에 이제 필요한 돈이다. 이거는 뭔가 좀 자기가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1조까지 결정이 됐고, 네. 돈이 왔다는 걸 그 사람은 확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땅을 허경영이 몰라야 맞는데. 그러면 정공명이는 뭐 어떤 근거는 없이 그냥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이게 허 씨의 말을 믿는 거죠. 허경영의 말을 믿고, 네. 김기봉하고 그 당시에 초창기서부터 모든 진행 과정을 알고 공유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허경영하고 뭔가 좀 공개 토론 같은 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김기봉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태원하고 얘기할 때 네. 내가 신인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언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자기는 돈에 대한 출처 및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김기봉이에요. 네, 그 김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기는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거짓말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이 뭔가 이 뒤에서 가로채가지고 뭔가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모르는 일이라면 네. 2020년도에 잊혀져야 될 일이에요. 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정범명이가 질문을 할 때 네. 제가 정범명한테 얘기했어요. 난 이런 걸 못 본다. 너네 땅 가지고 장난을 하냐. 내가 TF팀 직접 찾아서 가서 확인을 할 거다. 네. 그랬더니 정범명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것은 자살골이며 네. 이제 감옥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뜨끔하더라고요. 네. 얘가 이렇게까지 발언을 할 때는 네. 자기도 뭔가 생각을 했고 또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김기봉을 충분히 전화를 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줬을 거예요. 이런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봉이 아무리 속여도 네. 단번에 그때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2022년에도 그 문제를 언급을 하고 네. 2023년에도 언급을 하고 네. 부정령도 언급을 하고 네. 왜 이 땅을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만지작만지작거리죠? 네. 결국은 팔았고 자금을 훔쳐놨으니까 이 엄청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경자 네. 그 다음에 김기봉의 내가 기자들을 불러서 폭로한다. 그 다음에 김태원의 매스컴화 시킨다. 네. 그 다음에 정성은의 갈아엎는다. 이런 폭탄 발언이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뭐 이제 그 SBS에 보면은 이 박경자로 추정되지만 거의 확신이 되는 그 박경자 그 천치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뭐 5천억이 들어왔다. 물론 이제 뭐 박경자라든지 또는 뭐 정성은이라든지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관심 없이 다른 거 몰라도 그냥 그 뭐 이 돈이 있다라는 거 허경영이 이제 돈 자랑을 많이 하니까 돈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목적 뭐 박경자는 뭐 그동안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정성은이는 자기가 어떤 그 경영권에 개입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이제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겠고 지금 이제 확실한 것은 김태원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0% 100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기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 S기업 뭐 TF팀이라든지 또는 이 뭐 VIP라든지 또는 뭐 용인 아지트라든지 뭐 이런 발언한 건 맞다. 녹취가 돼 있다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도리어 이제 화살을 허경영한테 돌려갖고 허경영이 뭐 가로채가지고 뭐 했겠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정공명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추진한다 하면서 500만 원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처음에 그 작업 비용이 네네. 김기봉이가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네네. 그때 이제 정공명 씨가 돈이 이제 없으니까 정공명 씨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반반하자. 네네. 형수가 이제 이렇게 반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반을 해라. 네. 근데 저한테도 뭐 제가 정공명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던 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를 받았던 거를 다시 500만 원을 그쪽으로 보내줬어요. 이거라도 우선 보내라고. 정공명한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일단은 이제 두 사람한테 100억씩 주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고. 네, 100억씩.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개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보면은 이 문자 내용도 보면은 지금 이 오 여사님이 김기봉한테 보낸 여기 이 문자 내용도
그런데 실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 저 때문에 비참하신 건가요?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일만 잘 되면 그 자리에서 100억을 드립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네, 그게 오원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이 약속됐다라는 것은 꽃비연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이 김기봉의 문자 내용, 그리고 이 정국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김기봉께 보냈나요? 참 김태원 감독이 오원복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나에게 5대5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다. 50대 50으로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이제 꽃비연의 녹취록이라든지 또는 김태원과 김기봉의 대화로 봤을 때 이들이 이제 뭔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움직였다라는 정황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김기봉은 이제 이 일을 추진하려면 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김기봉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천만 원 중에 이제 본인이 2,500, 그리고 정국명한테 2,500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본인들은 이미 이제 100억씩 받기로 약속된 상태였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준다고 했고, 네, 준다고 했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일이 성사됐을 때는 충분히 그런 커미션은 필요하다고 미리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두 사람은 이제 100억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둘이 이제 2,500씩 돼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김기봉은 뭐 이제 본인인 부인이 뭐 밀어주기로 했다 그러고 자기는 마련하는데 정국명은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 여사님이 정국명한테 5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지금까지도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그 용인 아지트 얘기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김기봉은 거의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김태원이 나타나가지고 김태원이 해결사 노릇을 한 거네요. 그동안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네, 그 이후에는 네. 용인 아지트 이후에 네. 그 관계가 정리가 됐다. 돈이 오고 나서부터는 네. 정국명하고는 어떤 무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 부분에 신뢰가 깨진 게 뭐냐 하면 그 김기봉이가 총재님이 돈을 주면 너하고 나하고 좀 나눠 쓰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네. 정국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국명한테 500만 원이 전달됐는데 그 500만 원이 김기봉한테 전달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알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서울 올라올 때 네.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얼마를 보내주고 이제 이런 게 몇 차례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김기봉이 5천만 원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로 그 S기업하고의 연계 작업은 김기봉이 했으니까 김기봉이 그렇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돈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추측이 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국명은 뭐 되돌려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이 진행됐다고 완료된 상태라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네. 2022년에 제가 이제 그 정국명 씨하고 연락이 두절될 당시에도 마지막 순간에 정국명 씨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진행 과정이 다 됐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 문서는 나한테 있으니까. 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들이 아무리 얼마나 큰 것을 뭐 가져다 놨을지라도 그건 불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베일에 가려놓고.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거기까지 추측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땅 주인으로서 그간에 서로 간에 있었던 대화. 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상태예요. 거래 금액까지. 네. 보통 우리가 땅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사겠다 이런 것까지 결정이 돼서 가격까지 결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거래 진행이잖아요. 네. 근데 거래 진행이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게 모든 상황이 돌아갔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홍영란 입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다 해놨다 얘기를 했고 네. 또 그거를 최근에 이제 저는 정성은이라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거금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네가 스스로 알고 있기에 나를 견제하고 경계하고 국회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판단을 했기에 이리저리 방해 작전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저를 명예훼손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정성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경영권, 네, 이 경영권을 이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였던 이 녹취록은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 박경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재단 통장에 있다. 네, 요 부분을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태원과 김기봉, 네, 김태원은 100% 알고 이제 김기봉은 자기가 진행했으면서도 이거를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정황. 그리고 정국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뭐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3년을 기다리면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고 그 돈은 저한테 다 돌아온대요. 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이지. 그것이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줬다고 하늘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이건 정신 구조가 이상한 거다. 난 뇌 구조가. 그러면 이제 정말 화가 난다. 네, 정국명 씨는 지금 이게 이제 하늘의 거다. 뭐 백궁을 백궁 무슨 뭐 본관을 지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백궁을 져야 된대요. 네. 백궁을 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한테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이거 정말 사기꾼한테 사이비 집단에 한번 빠지면 정말 죽을 때까지 눈 못 뜨면 그대로 처절하게 죽겠구나. 네. 자, 그러면은 심각하다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그 건국대를 팔아가지고 불로유를 통해서 허경영이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것처럼 이 S기업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 신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어떤 S기업이 아니라 뭔가 이 신도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다양한 어떤 땅 사기 의혹이 터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그게 아니라는 건 거액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공에 소속된 어떤 사람도 또 주변 사람도 그렇게 거액의 금액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단언컨대. 그리고 허경영조차도 살아생전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금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금고가 5개가 들어왔다. 근데 그 증언에 의하면 그 금고는 여자들 키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가 금고를 확인을 해봤어요. 최대가 183cm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골드바는 1200억씩 들어가요. 근데 그런 규모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봤고 이제 돈이 들어온 이후에 제가 하늘공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의주시 살피고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내가 코로나 전국에도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수십 개를 샀다.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고 또 이제 그 비례대표제에도 자기의 재산이 불과 뭐 2, 3년 사이에 400억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1000억 언급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겁없는 행동이죠. 나 잡아가시오. 내가 어떤 기업 활동을 했다? 기업인이다? 그럼 기업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봐지질 않잖아요, 전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 뭐 자기가 뭐 호텔을 사들이고 또 그 자기 그 시설을 확장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제 그 SBS 그 방송에 의하면은 그 재단 법인, 재단도 인수를 하고 재단 법인에 뭐 5천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뭐 SBS도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이 기업이 S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기관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면, 네, 돈이 들어온 게 팩트라면은 그 SBS 방송 5천억 이걸 통해서 그게 팩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다른 기업은 아닐까? 요거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시작 지점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요. 네. 그리고 중간에 경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이 나오는 경로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김기봉이가 1조까지 결정이 됐다. 네. 제가 전화를 통화했을 때 VIP가 매우 흡족해한다. 벌써 왔다 갔어요? 제가 깎은 거는 어저께 깎았는데 새벽에 왔다 갔다고 하니까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 땅은 자기밖에 취급을 할 수가 없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기봉이가. 그걸 보면 예, 요 과정 속에서 1조란 금액이 결정이 되고 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오케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었다. 네. 다만 돈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네. 제3의 인물이 개입을 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네. 나를 팔은 것이다. 곧 내 땅을 팔은 것이다. 내가 기부를 한 것처럼 또는 그들한테 위임을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기부를 한 것처럼 네, 위임을 네. 한 것처럼 네, 그것이 저는 허경영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네. 왜 그 땅에 대해서 그리 자세히 알고 있으며 네. 2020년 말에 내가 그 땅을 팔았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해 놓고 빠져나갈 것만까지 다 해놨다. 그게 결정적인 실수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저고 그 돈의 주인이 저라는 걸 또 입증해주는 사람이 정성원이에요. 끄트머리에서는. 왜? 국회에 나가든 공청회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이 정성원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정성원 씨한테. 네네. 정성은 절대 안 돼 그러잖아요. 그 정성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5천억을 내놔라. 뭐 처음에 뭐 3천억 내놔라, 2천억 내놔라, 1천억 내놔라. 그 사람이 이제 오원복이다. 그리고 김태원에게 3천억을 받아와라. 저 허경영에게 3천억을 받아오면 그 300억 플러스 뭐 알파 벤츠를 주기로 했다. 뭐 계약서에 이제 그런 계약서를 김태원에게 준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기자회견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오 여사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정성훈이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하죠. 네, 요 부분은 저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성훈이가 네. 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 네. 웃기잖아요. 제가 뭐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누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노골적으로 앞을 갈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5천억, 3천억, 1천억 언급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나는 그거를 네, 그런 내용은 말하고 없어요. 싶지도 않고 그건 이제 김태원이가 모든 것은 네. 원점에서 주인은 땅의 주인은 오원복이고 그 땅으로 인해서 생겨난 돈은 오원복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공개적으로 제가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싹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다 말해라. 네네. 너네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다 죽는다. 네. 라고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네. 다 죽는 꼴이 됐잖아요. 모든 게 공개돼 버렸잖아요. 빙산처럼 뭐 물에 잠겨져 있다가 빙산의 일각이 조금 보여지다가 이제 완전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이 나타났고 자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면 허경영의 자금만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업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땅을 산 넘어 산까지 다 샀겠어요. 딱 보이잖아요, 돈이. 아, 그건 네 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놈 저놈이 총질을 하지, 너한테.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훔친 돈을 어떻게 저것들이 알고 이렇게 달라고 하지? 내가 정말 약을 털어넣을까? 아니면 그냥 그 빌딩에서 떨어질까? 답답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훔쳐온 건데 너네들이 그걸 욕심을 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 너도 네 거 아니잖아. 이거요. 너 허경영 네 돈 아니잖아. 내가 훔친 거 다 알아.
정성원이 지금 막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군 갈아엎는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사회에. 그리고 뭐 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천국 티켓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뭐 이 천사 매매를 한다든지 정당치 않은 방법, 뭐 대통령 대리 의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지 않게 돈을 네가 다른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벌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돈에 욕심을 갖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았던 돈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또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오 여사님은 이런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경자 씨라든지 또는 뭐 정성훈 씨라든지 또는 김기봉, 뭐 정공명, 김태원, 허경영 이런 사람들은 반론을 언제든지 제기를 해라. 그러면은 계속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이 진실에 다가가는 그러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 분들에게 뭐 할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시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네. 제가 2019년 5월 달에 이제 하늘공에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또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위로를 삼고자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실체를 제가 알아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초우주 에너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연구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것이 실체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도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2020년 4.15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안 됐죠. 253명. 그 다음에 2021년에 서울시장에서 완전히 이건 박살났죠. 2022년 대선에서 설마 혹시라도 이런 기대감에 얘기했다가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욕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믿고 싶었었어요. 에너지라는 걸. 그런데 0.83에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내 일생일 때 이거 최대의 미스테리다. 0.83? 그럼 너는 가짜예요. 너는 처음부터가 모두 사기야. 그러니 네가 얘기하는 에너지 치료 그거 다 성추행이에요. 명백한 아주 명쾌한 저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스한테서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사기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 준답시고 명패니 뭐니 팔아본 거 다 돌려줘. 그것이 인간된 도리다. 나이가 70이 넘어서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사기를 친다? 소수의 인간은 뭐 짧은 기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수를 오랜 기간 속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이비 사기꾼 허경영에게 무서운 무기가 생긴 거예요. 제 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거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 해롭게 했어요.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간에 죽은 사람도 생겼고 또 지금 한맺힌 사람도 있고 저 돈을 돌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저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10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정말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최악의 순간에 허경영한테 15억이라도 우선 달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기다리마. 근데 그 돈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정국명을 통해서? 네, 정국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국명이 허경영한테 전달했대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서부터 제가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견뎌야 됐어요. 정말로 살아오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른다. 나는 그럼 이 순간에 왜 내가 하늘공 안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저 땅은 왜 나한테 맡겨졌어야 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저걸 지켜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4년간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제가 눈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고 또 암이 걸린 거예요. 네. 제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보면서 옆뒤 순간을 들어보면 자다가도 일어나면 깜짝 놀래요.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그런데 그때 매 순간 24시간 깨어있으면서 내 심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있어야 된다. 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에 정의가 뭔지 보여줘야 돼.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그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 이 땅으로 인해서 저 허경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무기가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더 해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니 저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거라. 제가 제 심장한테 훈련을 시켰어요. 절대 내 심장은 멈추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하늘이 준 어떤 사명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지럽고 힘들고 할 때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밥이 안 넘어갈 때도 다시 먹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허경영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가 죽을 죄를 졌어도 내가 용서해 주마. 마지막 순간까지. 딱 그 한마디면 돼. 내가 잘못 판단을 해놓으라. 그 한마디면 저는 모든 걸 다 덮고 싶었어요. 그래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된 인연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기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면 제가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허경영과 최서진과 그리고 송승권과 김기봉과 정공명과 정성은에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말아라.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4년간 희생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확인했던 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보다는 마지막 순간에는 기꺼이 내가 용서를 해주마. 네. 그걸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아직도 제 뒤에 대고 욕을 해대고 이러는 그 김태원, 네. 김기봉, 허경영을 보면은 제가 인간의 영역에서는 너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포기를 당했다. 나는 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신네들을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하늘은 결코 지금부터 어떠한 형벌을 가하는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돼.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늘이 당신네들한테 하늘이 있다는 걸, 살아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 순간에 제 말도 결코 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하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 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하늘군과 인연된 사람들 눈물을 거두게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창당하는데 아침에 거기에 올라갈 때 일산에 킨텍스에 올라갈 때 차 안에서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믿음이 두터웠기 때문에 총재님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로 지금까지 도탄에 빠진 어려운 백성들 구해주세요. 간절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 양심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허경영 끝까지 혹세무민을 하고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결국 끝은 처참하고 아주 참혹할 것이다. 네. 제가 언급한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을 스스로 가슴으로 느끼면서 최후의 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대협 회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없는 그 순간에 마음을 보태준 거에 대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나의 진정한 동지여서 내 가슴이 훈훈하다. 내가 기꺼이 갚겠노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날을 제가 울어야 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땅을 파고 저를 묻고 싶었어요. 정말로 내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 뜨거운 목소리 이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이 짧은 시간에도 야, 잔인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24시간 깨어있을 때가 많아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세상에 어떻게 진실을 알려야 될까. 그리고 저 땅 때문에, 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가. 난 세상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적어도 정의가 통하면서 살맛 나는 세상, 없어도 함께하는 세상,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음에 후회 없이 눈 감을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듭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통,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사람들 멈추세요. 네. 더 이상 직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이 당신들한테 주는 마지막 경고예요. 분명히 전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네. 감사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뭐, 참, 네. 그 허경영, 네, 이 허경영에게 그 대통령이 되시면은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꼭 구해달라 이 말씀을 참 눈물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저도 이 허경영이 이 국민들을 위한 얘기들을 하고 뭐 국민 배당금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현실감이 없기는 하지만 그런 정신, 그 서민들을 향한 정신, 그래서 반드시 이 서민들을 좀 구해달라 그런 심정으로 저도 결단을 해가지고 국립대학교 특임교수가 지지선언까지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어떻게 나의 잘못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박경자, 네, 이 정의의 여장부라고 생각했지만 또 뒤통수를 맞고 김태원처럼 진짜 이 사람이 사람의 이 탈을 쓴 건가 뭔가 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고, 네, 이게 참 가슴이 아주 먹먹해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일단은 이 허경영이 S기업 얘기를 하고 논산의 이 땅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허경영은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는 뭐 저한테 연락을 하든 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고요. 김태원 같은 경우는 이미 녹취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났고, 그리고 김기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해왔으면서 내가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거짓말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공명도 5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500만 원 그리고 이거 법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100억씩 받기로 했다. 김기봉 그리고 정공명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태원은 300억 플러스 알파 벤츠 네, 이런 어떤 탐욕을 부렸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이미 김태원한테는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꽃비연님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기봉과 뿐만 아니라 그 정공명 100억씩 받기로 한 걸 들었다. 그리고 300억은 분명하게 들었다. 네, 김태원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이런 공익 제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될 정황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봉은 허경영 쪽으로 화를 돌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 주인은 허경영과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김태원도 녹취록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거든요. 네, 이 허경영과 땅 주인의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인의 자세로 돌아와 가지고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지금 명태균이 구속되고 오늘 국힘,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됐죠. 네, 그래서 명태균의 의혹 관련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경영과의 연계성, 허경영이 명태균의 주장과 말이 사실이라면 왜 호용호제 했는가, 그리고 왜 한울궁을 명태균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발언이 기사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춥고 배고프고 늙고 병들고 이런 분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을 해결할 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기업, 공공기관, 정당 대표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을 받는 이 시민사회 단체장들 다 국민 소환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민이 대통령인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변화되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 탐욕에 아부하는 자들이 배를 불리는 세상, 그리고 이렇게 표국어를 하면서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없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위한 우리가 출발점이다. 이게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 사는 대한민국, 깨끗하고 맑은 대한민국을 향한 그 미래를 그리는 작업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람 살기 아름다운 따뜻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